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시장은 이번 주 예정된 중요한 이벤트들을 하나씩 소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미 일부 재료는 가격에 선 반영됐지만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될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제한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요한 또 지지 구간이었던 65K를 일시적으로 하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벤트들과 핵심적인 포인트, 그리고 그 너머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뉴욕 증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그동안의 소프트웨어 업종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투매가 진정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이상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AI가 기존 산업을 잠식할 것이다 라는 AI 파괴론, 특히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드가 불안을 키웠는데요. 최근에 엔트로픽이 기술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AI와 기존 산업이 공존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스닥이 상승 국면을 보이는데 암호화폐는 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소폭 상회를 하면서 미래 비관 전망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고점 대비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점은 연준의 통화정책 추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스탄 굴스비 미국 시카고 연은 총재가 올해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근접해야 된다, 이런 단서를 달면서 보수적인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는 3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무려 98%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새로운 거시경제 이슈가 나왔죠.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미국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새로운 조항을 가지고서 15% 보편 관세를 때리겠다, 또 이런 관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한국 시각 오전 11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연설을 기점으로 해서도 이 결과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더 우위를 보이고 있고 매도세 대비로 매수세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지만 그 영향력 자체가 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에 스트래티지가 3,9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이 전체 암호화폐 매직 기업, 즉 DAT 전략을 가지고 가는 기업들의 전체 메인 물량의 무려 99.2%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얘기는 현재 유의미하게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기업이 스트래티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재 스트래티지는 90억 달러 이상, 그리고 이더리움을 전략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비트마인은 84억 달러 이상 미실현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스트래티지의 미실현 손실은 한화 기준으로는 13조에 달하고 있고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12조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이 두 개의 기업이 평가손 부담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에 설틴F 보고서 한번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 ETF를 약 2만 5천 BTC 규모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자문사와 헤지펀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작년 4분기에 기관 자금 흐름이 전반적으로 리스크오프 성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비트코인과 금의 역상관 관계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즉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되는 국면을 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금이 51% 상승을 하고 S&P가 7% 상승을 하는 동안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개월 기준으로 43%가 하락하는 국면을 보이면서 뚜렷하게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런 극단적인 괴리는 영구적이기보다는 자금 흐름과 매크로 환경 변화 속에서 다시 정상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즉 이런 괴리감이 나타났던 구간들이 그 이후에는 다시 한 번 더 커플링이 되면서 상승 기조에 동참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현재 시점은 비트코인이 유동성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거시경제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 그 수혜를 또 비트코인이 빠르게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손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온체인 실현 이익 손실 비율의 90일 평균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다가 드디어 음수까지 내려갔습니다. 시장이 초과 손실 실현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항복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은 투자자들의 실현 손실이 실현 이익을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투매와 그리고 심리적 바닥 형성이 동반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구간으로 진입했던 국면에서는 더 깊어졌을 때 대세 하락장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여기서 반등하는지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게 될지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가 1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이 약세 국면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온체인과 기술적 평균 회귀 모델은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바닥에 가까웠다라는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2018년도 12월이나 2022년 6월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항복 이후와 유사한 바닥 형성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지표는 최근 급락에서 나타난 실현 손실 규모인데요. 이 규모도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과거 대비로 높아진 부분들도 반영이 되겠지만 이 수치 자체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자본 훼손을 겪은 상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래스노드에서는 지금 구간이 하락론에 휩쓸리기보다는 조용히 분할 매수를 진행하면서 기다리기에 적합한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닥 구간에 가까웠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가격이 반등한다. 이 관점과는 다릅니다. 과거에도 바닥 형성 이후에 저점을 재테스트하는 구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유동성을 정리하고 긴 횡보 구간이 이어진 국면들이 있는데 2022년 약세장에서도 최종 저점 약 6개월 전부터 구조적인 바닥이 형성됐지만 이후에는 지루한 횡보 구간과 크고 작은 추가 충격들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즉 지금은 바닥을 다지기 시작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꾸준히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테이커들의 매수 매도 비율 자체가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시장가 기준으로 매수 주문이 매도 대비로 압도적으로 더 많이 들어온 건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63K대에서 64K대로 가격이 회복을 했습니다. 다만 이 흐름들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이벤트들을 하나씩 더 소화를 해나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펀더멘탈 관련된 지표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코인데스크 데이터에 따르면은 암호화폐 시장은 가격의 약세 흐름과 달리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강해지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장표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인데요. 시가총액 규모가 꾸준히 강화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고 3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온체인 활동이 증가하고 시장 내 유동성과 실사용 기반은 여전히 확장 중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일정 부분 큰 상승 이후에 현재는 횡보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바이낸스 상품 거래나 RWA TVL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 약세와 반대로 기초 체력은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과 펀더멘털이 이렇게 괴리감을 보이게 되면은 시간에 따라서 다시 상승 다이버전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헤드라인 위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동안의 가장 중요한 기사로서 두바이의 국영은행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편입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현재 가격을 매력적인 구간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모델 기준으로 향후 12개월 내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근접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이 지속적인 ETF발 자금 유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장기적으로는 국부펀드와 연금, 기업 트레저리 같은 장기 자금 중심으로 새로운 기관 수요 유입이 예상된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현재 기관의 이탈은 약세 신호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이 기술주 성격에서 디지털 가치 저장 자산으로 서서히 진화하는 과도기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금 대비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금 대신에 비트코인을 구매해야 된다. 이런 관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친암호화폐 성향의 미국 상원 의원입니다. 버니 모레노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여유 자금이 있다면 금 대신 비트코인을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호즈도 금보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관점을 유지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트레티지의 마이클 세일러의 발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로 45% 하락을 했지만 모든 성공적인 기술 투자에는 급격한 조정을 견뎌내는 과정이 수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공적인 투자자라면은 이런 절망의 시기를 잘 겪어내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오늘 관점은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관점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는 가격 조정과 기관적인 변동이 나타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장기 자금과 큰 고래를 중심으로 해서 수급의 균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제가 주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큰 흐름에서는 하반기에 더 본격적인 상승 기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동성이 돌아오는 시기와 중간 선거가 다가오는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자산 가격에 더 큰 반등이 가능한 구조인데요. 추가적으로 자세한 부분들은 또 주말 영상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 CB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바이낸스 CBD 상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갈색은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만 호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라색과 빨간색은 계속해서 매도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가격이 반등했지만 다시 매도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관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닥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고 또 일시적으로 양수 영역으로 진입했지만 다시 음수 영역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기관들이 서서히 움직임을 가지고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심하고 진중한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중요한 이슈들이 여전히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 구조들이 이어지고 있고 오만에서 현지 시각으로 26일에 핵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현재 구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관세 관련해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3월 1일까지 데드라인으로 지정한 시장 구조 법안의 스테이블 코인 이자 관련된 부분들이 또 어떻게 타결될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AI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26일 날 장마감 이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고 그런 이슈들이 이번 주에 또 많이 가닥을 잡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횡보에 가까운 국면을 보이고 있고요. 중요한 지지 구간이었던 65K를 일시적으로 하방 이탈했기 때문에 65K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RSI는 이평선을 하방 이탈했지만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았고요. MACD도 데드크로스가 포착되지 않은 가운데서 현재 강세 국면이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트 추세 자체는 약한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65K, 그 이후에는 70K, 72K, 76K에 있는 스트래티지 평단가까지 회복하는 것이 추세 전환을 확인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지지 구간으로는 60K, 그리고 54.7K에 위치하고 있는 실현 가격까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그 하단에 또 중요한 가격 구간까지는 가격이 조금 더 하방 이탈했을 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